농업개발의 핵심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계했던 이 단독주택 현장에서 또 여러분께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이 두 곳은 단독주택을 이제 두 채를 이제 사업주분께서 시공을 하셔서 한 채는 이제 사업주가 머무르시고 또 한 채는 이제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곳은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농지였지만 지목상 임야다 보니까 뭐 산지 전역이라든가 뭐 개발행위, 도로 조명, 기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주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뢰를 해서 시공 이제 하시는 구간이 있으면 한번 이제 보고 싶어서 안에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시면 보통 뭐 이렇게 막 머리 숙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다가 위에서 이제 거푸집이라도 내리면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거푸집 해체하시고 들어가실 때 그 헬멧은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닥에도 철근이 솟아오르거나 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특집으로 오늘부터 이제 연차별로 우리 허가상에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간이라든가 도로조명이라든가 이 허가 유형별로 제가 이제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단독주택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인 주택과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실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면 이 조건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 그냥 단순히 야야 그 뭐 이렇게 그 농지연부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농지법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그 농지연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농지연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소득도 있어야 되고요. 1년에 또 얼마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연부라든가 뭐 조합원 자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자격 기준들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그 이제 어제 이제 제 유튜브 촬영을 앞두고 보니까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에서 이제 빠진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농업인 주택은 혜택들이 또 많죠. 하기 때문에 혜택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격 기준이 되시는지를 꼭 한번 봐야 됩니다. 뭐 혜택이라고 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 이제 면제가 되죠. 첫 번째 농지 보전 부담 면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산지도 그 보전 산지 중에서 공인용이 아닌 임업용 산지에는 또 이렇게 농업인 주택이 가능하죠. 그 외에 농업 그 진흥구역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꼼꼼히 체킹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단독주택의 시공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단독주택을 허가부터 시공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뭐 디자인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사비도 이제 어디가 또 저렴한지 시공업체 많이 물어보시는데 막상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써야 되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즘에 이제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당에 이제 잔디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 잔디 포장을 많이 하는데 이 잔디 포장을 하면 아무래도 레미콘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한데 이 잔디 포장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보통 평지로 마당을 평지로 많이 이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잔디만 이제 까는데 잔디만 포장하게 되면 여름철에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이러면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제 죽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밖에 손님이 누구 왔다 아니면 손님이 온다 하면은 이거 바로 이렇게 막 걷고 이렇게 막 가야 됩니다. 잔디에 이제 물이 흥건히 고여 있으니까. 제가 한번 준공 현장에 가보면
항상 이제 돌 판석을 많이 깔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 오면 이렇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판석을 라인을 좀 깔아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뒤에 제시공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단독주택은 요새 이제 힐링 개념으로 옥상에 이제 옥상을 텐트도 많이 치고 하시죠. 근데 옥상에 우리가 이제 레미콘 탓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나라시라면 나라시,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나라시를 막 합니다. 이제 레미콘 이제 붐으로 해서 이제 막 붙죠. 편편하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이제 경계부 쪽으로 해서 이제 집수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집수 홈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홈통에 안 들어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렇게 고여 있으면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물이 이제 레미콘이라 하는 거는 물이 있으면 계속 이제 묵으면 습하죠. 습하고 또 이제 해가 비쳐서 또 습하고 건조하면 크랙이 많이 갑니다. 크랙이 많이 가면 그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옥상은 항상 이제 그 경사를 약간이라도 줘야지 홈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두 번째고, 현장에 단독주택 현장에 오면 여러분들께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시공한테 맡겨놓으면 돼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안일한 정말 한 가지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돈을 좀 시공비를 아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가요. 하는데 그 집수정, 보통 우리 집수정이라 하면 이렇게 우수 빗물이 왔을 때 이렇게 모여서 빠지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집수정을 하나도 설치 안 한 구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준공할 때 또 준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수정은 우리 경계부, 부지 경계부에 항상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빗물도 좀 잘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집수정 몇 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든 5개든 중에서 한두 개 빠지는 거는 뭐 준공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은 없는데, 이거를 배수를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께서 잔디를 포장하면 흙이 빗물이 전부 다 잔디로 들어가니까 스며드니까 그 집수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좀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지침상에는 항상 부지 경계에는 경계성이나 집수정을 무조건 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돈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준공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수정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단독주택에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지금 콘크리트 옹벽이죠. 옹벽인데, 문양크 포집을 해서 모양도 좀 이쁘게 지금 내고 있는데, 뭐, 옹벽이라든가 보강토라든가 송도 부분에 뭐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또 이제 시공하시는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옹벽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내 집에 우리 아시는 분, 아니면 뭐 시공대 아는 시공업자가 뭐 식생블록 좀 남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그 식생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천구역 하천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블럭을 놓고 그냥 핀으로 그냥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합에 굉장히 약해요. 비가 오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생블록은 설치를 하지, 뭐 요런 높이 정도는 식생블록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데 뭐 2m, 2.5m 이렇게 올라가면 식생블록은 좀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뭐 보강토라든가, 또 한 가지는 그 돌쌓기를 많이 해도 또 레미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돌과 돌을 그냥 이제 메쌓기식으로, 메쌓기라는 그냥 돌과 돌을 그냥 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돌쌓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 찰쌓기라고 해서 돌과 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미콘을 바르는데 꼭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돌쌓기를 할 때는 항상 배수 구멍 시설을 하셔가지고 물이 항상 이렇게 집수가 돼서 빠질 수 있도록 꼭 거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두 푼 아낀다고 해서 물론 그때는 공사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무너지면은 재시공하는 거는 굉장히 또 공사비가 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독주택을 시공하실 때는 항상 이런 부분을 체킹을 좀 하시고, 그 단순하게 이렇게 업자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이런 주말에 한번 가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포인트를 항상 가셔서 체킹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잔디 포장인데 뭐 콘크리트로 마당을 포장했다. 또 보강토인데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옹벽으로 시설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준공 전에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한테 미리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미리 토목설계 용역사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변경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밴드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인스타 뭐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신 1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설계한 부분에 오늘 한번 나와서 보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뒷뒤에 이렇게 산도 있어서 바람도 지금 시원하게 불고요. 앞에는 또 이렇게 지금 논에 모자리도 하고 있고 정말 저런 일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보존넉한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